안녕하세요. 북스타 날리입니다. 요즘 블루스님이 좀 바쁘셔서 오늘에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가족화라는 그림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스텝에서 하기로 하고요. 요즘 무지 바쁘신 블루스님 함께 만나볼게요. 블루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안 우리 사람만 그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사람이 아닌 걸 그려볼까 해요. 뭔데요? 예, 제가 미리 블루스님께 어항을 하나 그려서 드렸는데요. 보이시죠? 네. 형광펜으로 그린 게 어항이에요. 네. 어항처럼 보이진 않지만 어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 어항에 물고기를 그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물고기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포함한 물고기 가족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고기 그림뿐만 아니라 물고기 가족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어항을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어항에 물고기 가족들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래요? 네. 물고기 가족을 그리라고요? 네. 본인을 포함한 물고기 가족. 본인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의인화라고 하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알았어요. 네. 물고기 몇 마리 그려요? 물고기 본인의 가족을 그려주시면 돼요. 본인 생각하는 가족. 나를 포함한. 물고기 종류가 특이하네요. 고래예요? 고래, 미니어처 고래인가요? 네. 상상 아. 속의 고래예요. 그게 블루스님이네요? 얘요? 이네요. 그쵸. 네. 고래 가족이에요. 음, 어, 제가 왼쪽으로 잘 못 그려가지고. 음. 놀라지 말고 그리세요. 왜 왼쪽, 늘 놀란 척을 하세요? 왼쪽으로 잘 못 그리는 게 너무 음, 확연하네요. 그래도 예전에 사람 그리셨을 때보다는 월등하게 잘 그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건 누군가요? 가족이라니까요. 네. 이건 블루스님. 이건? 너예요? 너라니요. 여기서 반말하시면 안 되죠. 네, 당신이라고요. 아, 부인인가요? 네, 부인이에요. 어, 이건 우리 가족이 끝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 가족들이 잘 살기 위한 네. 물은 어느 정도 있나요? 물고기? 물이요? 네. 살짝 이렇게. 어머. 왜요? 왜요? 아니.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아, 물고기 어항에 물이 반밖에 안 차 있네요. 아니죠. 얘들 여기다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어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어항이에요? 네. 그만 이 정도 차 있어야죠. 음, 그래야 얘들이, 예, 그렇죠. 왜 눈치를 보세요? 왜요? 자유롭게 상상하는데 막 네. 갔다가 막 느니까 그러잖아요. 아, 한 요 정도 차 있으면 돼요. 어항은 원래. 그러면 지금 물 안에 있네요. 그쵸? 물 안에 있는 네. 거죠. 예. 둘이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물 아니에요. 네. 뒤 뭐라고 있냐고요? 네. 예, 토킹 어바웃 하고 있어요. 아, talking about what? 뭐에 모르죠. 대해서요? 모르죠. 대화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그건 뭔가요? 산호초예요. 수초? 예, 수초예요. 어. 수초. 수초가 좀 있어요. 네. 그 여기 그리고요. 사람이 던져준 먹이가 좀 어, 조금 있어요. 어, 먹을 게 있어야죠. 네. 사실 고래라서 네. 상상 속의 고래라서 네. 네. 미니어처 고래가 있으면 좋겠긴 한데, 그러려면 또 그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좀. 미니어처 아니에요. 네. 어항이
엄청 큰 엄청 큰 어항인 어항이에요. 건가요? 고래를 담을 수 있는 어항이에요. 뭔들 못해요. 그림인데. 예, 그림인데 뭔지 못하겠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쬐깐하지 않아요. 이게 네. 어항이 거의 네. 바다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돼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해 주세요. 바다라고 보면 되니까 네. 바다 딱 제가 예. 말씀드리겠는데 어항을 그려드린 이유는 한정해서 이제 그 어항 안에서만 상상을 하시라고 그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지구의 바다도 한정돼 있어요. 제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블루스님이 상상력이 네. 풍부한 건 알겠는데 네. 다시 돌아가서 그래요. 어항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한정돼서 그래요. 네, 어항이고요.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먹이가 좀 있고요. 네. 밑에 수초도 좀 있고요. 네. 그 외에는요? 그리고 쬐깐한 다른 고기도 어, 한 마리 있어요. 그건 뭔데요? 얘네요? 네. 얘네요? 네. 그들도 가족이죠, 그러면? 제가 물고기 가족화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네, 가족이에요. 어... 가족이라고 하죠 뭐. 그들은 그럼 자식들인가요? 네. 자식을 셋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사촌이에요. 아, 얘는 사촌이에요. 사촌이고 이 중에 자식은 없어요? 우리는 자식이 없는데요. 상상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네. 그럼 둘 할게요. 둘. 둘이요? 네. 얘는 사촌이고요. 네. 이들의 사촌인 거죠? 그쵸. 이들의 조카인 거고. 그쵸. 음,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사촌이. 네. 그리고 자식들 둘은 첫째, 둘째, 어느 게 첫째인가요? 얘가 좀 크잖아요. 얘가. 네, 첫째, 얘가 둘째예요. 둘째. 네. 성별은요? 성별요? 네. 성별을 알아야 돼요? 고래인데. 궁금해서요. 성별, 고래도 성별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남자 여자 하죠 뭐. 네.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예요. 네. 알겠어요. 수초 말고는 사촌은 네. 성별을 몰라도 저 돼요? 사촌은 관심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촌은 남수. 무슨 얘기 됐어요. 있어요? 수초 말고는 또 이 안에 어항 안에 있는 건 없고요. 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돌을 안 음. 그릴래요. 왜요? 글쎄요. 심리 검사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쪼약돌 조금 그릴게요. 조약돌이 조금 있을까요? 쪼약돌 조금 조약돌은 그릴게요. 또 굉장히 소심하게 그리시네. 바다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크기예요. 알겠습니다. 거의 바위라고 보면 돼요. 쪼약돌이에요. 수초고요. 먹이고요. 평소에 이 물고기 둘은 대화를 많이 하나요? 지금도 토킹오버트 하고 있잖아요. 네. 싸우는 건 아니고 싸우는 거 즐겁게 아니에요. 이게 대화를 하고 서로 있는 거죠? 지그시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토킹오버트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이 커피 한 잔 해야 되는데 얘가 아, 돌고래래. 고래라서 네. 커피는 못 먹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헛소리 한다고 빨리 끝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음 이어서 제가 그래요. 블루스님이 그린 그림을 베이스로 물고기 가족화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럼 물고기 가족화에 대한 해석을 해볼까요? 이 물고기 가족화는 앞서 실시했던 HTP 검사와 함께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투사 검사 중 하나인데요. 지난 시간 투사 검사에 대한 설명은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검사는 특히 가족 상담에서 개개인의 심리와 가족 간의 관계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검사지만 사실 모든 심리 문제의 발단은 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상담 시에도 가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개인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검사예요. 또한 블루스님이 그리는 과정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사람보다는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린이에게도 적용하기 좋은 검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물고기 가족화 검사에 대한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어항 속 물고기들이 조화롭게 있고 동적인 움직임이 보이며 공간이 여유로우면서 물풀들이 조화로운 상태를 보인다면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물의 양도 의미를 지니는데요. 어항에 3분의 2 이상 물이 채워진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절반 이하로 그린 경우는 정서적 결핍 상태를 뜻합니다. 블루스님이 처음 물의 양을 반 정도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는 답답해서 떠나고 싶어하는 비행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블루스님의 경우에는 고래를 그려서 고래들이 숨을 쉬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술치료에서 그림은 심리상담을 하기 위한 부차적인 도구일 뿐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을 무조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림을 매개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루스님의 경우 어느 검사에서나 글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다소 크게 그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요. 외향적이면서 자기중심성이 강한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살다 보니 외향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중심성이 강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작게 그린 경우엔 위축되어 있거나 내향적인 성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위치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나란 물고기를 다른 물고기에 비해 위에 그렸다면 가족 안에서 본인이 서열 1위라고 생각하고 권위적이고 지배욕이 강함을 상징하며, 블루스님처럼 배우자와 나란히 수평으로 그렸다면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제가 더 우위인 것 같은데 아니었나 봅니다. 특히 블루스님은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표현했는데 이와 같이 그림 속 물고기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 가족 간의 현재 친밀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려진 어항에 추가로 손잡이나 받침 등을 그렸다면 불안 심리를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물고기보다 주변 장식에 치중하는 경우 사회화에 대한 관심을, 블루스님처럼 주변 장식이 거의 없고 물고기만 그렸을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도나 고민을 표현한 것입니다. 평소 블루스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도 해석에 잘 부합하는 것 같네요. 이번엔 무리를 지은 물고기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무리를 진 물고기는 우선 원만한 대인관계에 풍부한 애정적 성향을 뜻합니다. 블루스님 같은 경우는 가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조카까지 그리셨잖아요. 평소 표현은 안 하지만 풍부한 애정적 성향이 있었나 봅니다. 이 외에도 만일 아래로 집중된 무리 형태를 그리셨다면 햄릿 같은 사고형 성격을, 위로 집중되어 있는 무리 형태는 돈키호테 같은 행동가형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물고기 모양으로 추측할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가족들의 개성이 강할수록 다양한 물고기가 등장하며 각 물고기는 특성과 성격, 태도 등이 드러납니다. 만일 상어처럼 이빨을 드러낸 물고기를 그렸다면 부정적 심리 상태와 더불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공격적인 상태인 경우가 많고, 치장을 많이 한 화려한 물고기를 그렸다면 이성보다는 감성적이며 감각적인 경향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기 물고기, 임신한 엄마 물고기, 새끼집 등을 그렸다면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유아기적 퇴행과 모성회귀 욕구를 상징하며, 물고기를 제대로 다 그리지 않거나 지워진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지 않은 심리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과 관계가 큰 인물을 자세히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블루스님의 경우도 현재 함께 동거하는 난리는 자신과 동등하게 자세히 그린 반면,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자식 등은 작고 형태도 대충 잡아 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물풀이 물고기보다 지나치게 무성하거나 자가를 크게 표현한 경우 열등감을, 물 위에 떠있는 연잎 등을 그렸거나 어항 밖으로 무성하게 뻗은 수초를 그렸다면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요. 산속이는 의존적 성격을, 큰 물방울은 둔감한 감정을, 작은 물방울은 민감한 성격을, 물의 양이 충분한데도 밖으로 연결된 호수를 그렸다면 억압을 분출하고픈 욕구를 의미한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see you soon.